사랑은 가까워질수록 어려워집니다. 서로를 더 잘 알게 될수록 마음은 편안해져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더 불안해지죠. 연락이 조금만 늦어도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떠오르고 답장이 없으면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그 사람의 마음이 식은 걸까? 별별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를 통째로 흔들리며 보내본 적 있으신가요? 불안형 애착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10명 중 3명, 인구의 30%가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누군가는 불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연인이 불안형일 수도 있겠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길게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심리학 이론이 아니라 진짜 현실에서 우리가 겪는 감정과 행동의 흐름이에요. 사실 불안형이란 말 어렵게 들리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불안한 사람들, 그 마음 하나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들은 사랑을 잃을까봐 두렵고 그 두려움이 커질수록 더 강하게 매달립니다. 하지만 그 매달림이 결국은 상대를 지치게 만들고 그게 다시 자신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지죠. 불안형 애착의 뇌는 아주 예민합니다. 조금만 친밀감이 멀어져도 즉시 경보를 울립니다. 지금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죠. 그런데 그 경보를 끄는 방법을 모르면 사람은 결국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불안은 사랑이 아닙니다. 불안은 사랑을 지키기 위해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예요. 그 신호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관계의 결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2가지 약속만 드릴게요. 첫째, 불안형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신호. 둘째, 이미 불안이 시작된 관계를 다시 안정시키는 실전 대처법. 이 영상은 단순한 위로나 감정 토로가 아닙니다. 실제 연애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현실적인 언어로 풀어드릴 거예요. 불안형은 만날 때는 누구보다 따뜻하지만 떨어져 있을 때는 누구보다 불안합니다. 연락이 늦으면 마음이 요동치고 한마디 말에도 온종일 감정이 흔들립니다. 확인이 필요하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죠. 상대가 잠깐 바빠서 답을 늦게 해도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의 시나리오가 돌아갑니다. 혹시 나한테 질린 걸까? 내가 뭘 잘못했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이어지죠. 그러다 상대가 웃으며 무슨 일이야 하고 물어보면 금세 마음이 풀립니다. 그 한마디에 다시 안정을 찾고 모든 불안이 거짓말처럼 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형은 더더욱 상대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반응 하나에 감정이 좌우되니까요. 결국 불안형이 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확실한 친밀감, 그리고 당신은 안전하다는 신호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대가 한 번이라도 거리를 두거나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게 느껴지는 순간 불안은 다시 고개를 듭니다. 이게 바로 불안형의 패턴이에요. 한번 안정되고 나면 괜찮을 줄 알지만 조금만 거리가 생겨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죠. 이제부터 그 이유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왜 불안형은 늘 같은 문제로 힘들어할까? 왜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악순환을 멈출 수 있을까? 이제부터 그 해답을 드릴게요. 먼저 불안형의 뇌는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알면 사랑이 왜 불안으로 변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상대가 불안형인지 아닌지를 단 한 번의 대화로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는 순간 사실 그건 감정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그 반응은 머리에서 시작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애착을 느낄 때 뇌에서는 도파민과 옥시토신이라는 2가지 호르몬이 작동합니다. 하나는 설렘을, 다른 하나는 안정감을 만듭니다. 그런데 불안형의 뇌는 이 2 신호 중 하나가 부족할 때 다른 하나를 과도하게 분비해서 균형을 잃게 돼요. 쉽게 말해 좋아하는 감정이 불안한 감정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내게 미소만 지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건 도파민의 작용이에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미소가 반복되지 않으면 왜 오늘은 다르지 하고 불안이 올라오죠. 이때 불안형의 뇌는 이 관계가 위험하다는 경보를 울립니다. 그래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연락을 보내고 반응을 기다리고 그 반응이 없으면 감정이 폭주하죠. 이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의 문제예요. 감정이 아니라 생리적인 반응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왜 불안형이 과하게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사랑이 아니라 안심을 찾는 겁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떨어지는 순간 뇌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불안으로 바꾸죠. 그래서 불안형은 연애 초반엔 누구보다 헌신적이고 시간이 지나면 누구보다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은 사랑의 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생기는 거예요. 이걸 한번 다른 각도에서 볼까요? 불안형의 뇌는 실제로 결핍을 증폭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가 조금만 무뚝뚝해져도 나를 싫어하나 보다라는 결론을 훨씬 빠르게 내립니다. 반대로 상대가 잘해주면 금세 다시 안정되죠. 그래서 감정의 높낮이가 너무 커요. 사소한 일에도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어제는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웠던 사람이 오늘은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도 하죠. 이쯤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불안형이 이렇게 예민한 이유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만들어집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충분히 받지 못했거나 한 번이라도 예고 없이 버려졌던 기억이 있거나 혹은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는 경험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험이 무의식에 남아서 성인이 된 뒤에도 사랑은 노력해야 얻는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 믿음이 바로 불안의 뿌리예요. 그렇다면 회피형은 어떨까요? 회피형의 뇌는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감정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는 걸 불편하게 느끼죠. 그래서 불안형이 다가오면 오히려 뒤로 물러납니다. 불안형은 더 다가가고 회피형은 더 멀어지고 그 거리만큼 서로의 불안이 커집니다. 이게 바로 가장 흔한 불안형과 회피형 커플 패턴이에요. 한쪽은 가까워지고 싶어하고 한쪽은 숨고 싶어하죠. 결국 둘 다 지칩니다. 하지만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뇌는 바꿀 수 있습니다. 애착은 성격이 아니라 습관이기 때문이에요. 불안형도 안정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단, 그 시작은 인지예요. 지금 내 불안이 감정이 아니라 뇌의 신호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는 사랑을 의심하는 대신 내가 왜 불안한지를 관찰할 수 있게 되죠. 그게 첫 번째 회복 단계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불안형의 신호는 실제로 어떻게 드러날까? 말투에서, 행동에서, 관계의 흐름 속에서 불안형은 어떤 특징을 보일까? 지금부터 단번에 구별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안형은 겉으로 보면 그저 감정이 풍부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다정하고 따뜻하고 배려심도 많죠. 하지만 조금만 가까워지면 금세 느껴집니다. 그들의 감정은 온도가 아니라 진동이라는 걸요. 한순간엔 다정하고 그 다음 순간엔 차갑습니다. 이유를 모를 감정 기복이 잦고 자기 마음을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불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확인 행동입니다. 불안형은 상대의 마음을 계속 확인하려고 합니다. 나 사랑해? 나 생각했어? 나 없이 뭐 했어? 이런 말이 습관처럼 나오죠. 처음엔 귀엽고 애정 표현처럼 들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질문엔 의심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확인을 받지 않으면 불안이 커지고 확인을 받아도 잠시뿐이에요. 잠깐의 안심 뒤에는 더 큰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불안형의 관계는 늘 점검과 확인의 연속이 됩니다. 이 확인 행동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내가 사랑받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을 달래기 위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확인이 반복될수록 관계는 더 지칩니다. 상대는 숨이 막히고 불안형은 더 외로워집니다.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시작한 행동이 결국 사랑을 멀어지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해석 과잉입니다. 불안형은 상대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항상 그 안에 의도를 찾으려 하죠. 오늘은 왜 말투가 차갑지? 이 메시지에 이모티콘이 없네. 나한테 화난 건가? 이런 식으로 작은 변화에도 과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연락이 늦어지면 머릿속은 폭풍처럼 돌아갑니다. 바쁜 걸까? 아니야, 나를 피하는 거야. 이게 이별의 신호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문제는 이 해석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는 그저 피곤하거나 잠시 생각할 여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불안형의 뇌는 공백을 견디지 못합니다. 확실한 답이 없으면 스스로 답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 답은 대부분 부정적인 방향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불안형의 사랑은 늘 긴장 속에 있습니다. 확신보다 불안이, 안정보다 의심이 앞서죠.
이걸 반복하다 보면 결국 관계의 중심이 감정이 아니라 불안이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감정의 불균형입니다. 불안형은 감정의 진폭이 큽니다. 좋을 땐 모든 걸 다 주고 싶다가도 상대가 차가워 보이면 바로 마음이 얼어붙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반응이 없어? 이 사람은 나만큼 날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감정은 폭주합니다. 화를 내거나 연락을 끊거나 일부러 밀어내죠. 그렇게 상대가 다가오면 또 안심하고 다시 사랑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불안 위에 세워진 탑이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려도 다시 무너집니다. 이 감정의 불균형은 불안형 자신도 힘들게 합니다. 왜 나는 늘 이런 패턴을 반복할까? 왜 나는 사랑이 시작되면 항상 불안할까? 스스로도 알지만 멈추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감정이 아니라 뇌의 학습 패턴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늘 이렇게 아슬아슬해야 한다는 믿음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신호를 기억하세요. 첫째, 확인 행동이 잦은 사람. 둘째, 말과 행동을 과도하게 해석하는 사람. 셋째, 감정의 폭이 너무 큰 사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높은 확률로 불안형입니다. 그리고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 관계의 주도권이 달라집니다. 사랑이든 연애든 결국 중요한 건 패턴을 인식하는 겁니다. 패턴을 알아야 고칠 수 있으니까요. 불안형의 사랑은 늘 간절합니다. 하지만 간절함이 깊을수록 관계는 불안정해집니다. 그 불안이 결국 상대를 지치게 만들고 나를 더 외롭게 하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는 사랑만 하면 불안해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랑을 잘못 배운 게 아니라 사랑을 지키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불안형이 연애를 회복시키기 위해 꼭 실천해야 하는 세 가지 행동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불안을 멈추지 말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감정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단지 뇌가 보내는 경보예요. 지금 나에게 중요한 관계가 위태롭다는 신호죠. 하지만 우리는 그 경보가 울릴 때마다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집착할까? 왜 불안하지? 이렇게 자책을 반복하죠. 그때 관계는 더 흔들립니다. 불안을 억누를수록 감정은 더 커지고 결국 폭발합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멈추는 게 아니라 관찰입니다. 아, 지금 내 불안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건 감정이 아니라 경보일 뿐이구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 단순한 인식 하나가 관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의 반응보다 나의 리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불안형의 가장 큰 특징은 감정의 중심이 상대에게 있다는 점이에요. 상대가 웃으면 나도 웃고 상대가 차가워지면 나도 얼어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내 감정은 항상 누군가의 반응에 달려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불안정해지고 관계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사랑을 회복하려면 중심을 되찾아야 합니다. 상대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내 리듬을 유지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연락이 늦으면 억지로 연락하지 말고 그 시간에 나를 돌보세요. 하루에 한 번, 오늘 나는 내 시간을 어떻게 썼는가를 점검해보세요. 상대가 내 마음을 모를 때 그 공백을 채우는 건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선택입니다. 사랑은 결국 나 자신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에게도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확인보다 표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불안형은 확인을 원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고 마음을 눈으로 확인받고 싶어 해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확인이 아니라 표현에서 자랍니다. 확인은 일시적이지만 표현은 관계를 성장시킵니다. 나 요즘 조금 불안했어. 너에게 상처 주고 싶진 않았는데 나도 힘들었어. 이런 말은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이해하도록 돕는 게 사랑이지 내 마음을 맞추게 만드는 게 사랑은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관계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불안이 줄어들고 대화의 온도가 바뀌며 무엇보다 감정의 주도권이 돌아옵니다. 사랑은 결국 두 사람이 함께 만드는 균형입니다. 한쪽이 다 주고 한쪽이 다 받는 순간 그 균형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나의 반응을 바꾸는 거예요. 사랑은 완벽해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기다려줄 수 있고 때로는 불안하면서도 서로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때 그 사랑은 깊어집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 불안을 다스릴 줄 알면 사랑은 다시 건강하게 숨쉬게 됩니다.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마음이 바로 정리되진 않습니다.
감정은 머리로 이해한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불안형의 사랑은 늘 긴 여운을 남깁니다. 하지만 그 여운을 버텨내는 법을 배우면 다음 사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불안형에서 벗어나 안정된 관계로 가는 3가지 변화의 방향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를 내 안의 세계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불안형은 사랑을 시작하는 순간 자기 중심을 상대에게 넘겨줍니다. 상대의 반응, 말, 눈빛, 문자 하나에 하루의 감정이 좌우되죠. 하지만 안정형으로 가려면 감정의 중심을 다시 내 안으로 옮겨야 합니다. 사랑은 연결이지만 결합은 아닙니다. 서로를 묶는 게 아니라 서로의 자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안정된 사랑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없어도 나는 괜찮아요. 하지만 당신이 있어서 더 좋습니다. 이 말이 가능할 때 사랑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두 번째는 감정보다 기준으로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불안형은 감정이 모든 걸 이끕니다. 좋을 땐 모든 걸 내어주고 불안할 땐 모든 걸 의심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늘 변합니다. 기분이 아니라 기준으로 관계를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기준입니다. 나는 일방적인 관계를 하지 않는다.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본다. 사랑을 이유로 내 자신을 잃지 않는다. 이 기준이 생기면 감정이 흔들려도 관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준은 사랑의 뿌리이자 나 자신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세 번째는 안정을 사랑으로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불안형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너무 편해서 설렘이 없어요. 나를 불안하게 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더 끌려요.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익숙한 감정입니다. 우리는 불안을 사랑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안정감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불안이 멈추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을 볼 때 긴장이 아니라 편안함이 느껴지고 확인하지 않아도 신뢰가 생기며 함께 있을 때보다 떨어져 있을 때 더 선명하게 그리워지는 감정. 그게 바로 안정형의 사랑이에요. 이제부터는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불안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를 바라보세요. 그 불안이 알려주는 건 늘 같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는 나 자신에게도 그 사랑을 주세요. 사랑의 본질은 상대를 통해 나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불안형이 안정형으로 변한다는 건 사람이 변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을 새로 배운다는 뜻이에요. 그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만 분명 가능합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고 감정을 관찰하고 기준을 세우는 그 순간부터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겁니다. 기억하세요. 진짜 사랑은 누가 나를 버리지 않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버리지 않아서 생깁니다. 사랑을 잃었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을 통해 내가 성장했다면 그건 이미 성공한 사랑입니다. 이제 불안했던 사랑은 여기서 멈추세요. 그리고 다음 사랑은 조금 다르게 시작해보세요. 확인이 아니라 신뢰로, 불안이 아니라 기준으로, 의심이 아니라 평온으로. 그때 비로소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사랑은 나를 잃는 게 아니라 나를 찾는 여정이었다는 것을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